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3시 방 코너입니다. 3시 방과 함께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화 음질이 참 좋습니다. 네. 예. 제가 급하게 유선 전화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정말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음질이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훨씬 좋은 목소리로 좋은 내용 3시 방 코너 청취자분들이 감상할 수 있었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문평론가께서 하신 이 코너가 되면요, 유튜브에 그 구독자분들 접속률이 막 올라갑니다. 네.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문평론가님 팬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보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접속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망언했던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8월 1일자로 소마 총괄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마공사는 지난달 15일 국내 언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을 했다. 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양국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자, 일본 언론에서 사실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던 시기에서 고위 외교관의 망언 논란이 터졌고 또 이에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유감만 표명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 등은 그동안 2년 간격으로 인사 이동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사 이동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소마공사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이라든지 차기 총괄공사 내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성 인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찰에서 수사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달 15일이고 공식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다음 날인 16일인데요. 사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나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수준의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일본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사과는 없었고요. 또 요미우리 신문에서만 경질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연 문책성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소마공사에 대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서는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 사절 중에서 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게 되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 특권이 사라지고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지난달 19일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소마공사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아직까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만큼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경찰은 소마공사가 출국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올림픽 좀 가볼까요?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벨라루스 선수가 폴란드로 망명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1일 벨라루스의 육상 선수인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가 벨라루스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신을 강제 귀국시키려 한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자신이 귀국을 하게 되면 국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면서 유럽 국가로 망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2일 날 폴란드가 이 치마노우스카야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네. 폴란드는 치마노우스카야가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쿄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 머물다가 4일에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4일. 내일 출발하겠네. 그러면 네네. 근데 왜 벨라루스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왜 이 선수한테 강제 귀국 명령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100m와 200m가 주 종목인데요. 예. 코치진이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 1600m 계주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기존에 전혀 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예. 자, 그 이후에 갑자기 벨라루스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귀국을 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실 그 내막을 좀 살펴보니까 예. 코치진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가지고 일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 출전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의 빈자리에 치마노우스카야를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이 치마노우스카야가 이를 비판을 했고, 사실 이 비판 내용이 벨라루스 현지에 알려지니까 벨라루스 국영 언론과 정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코치진은 이 결정은 육상협회라든지 스포츠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내려온 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일단 치마노우스카의 출전권을 박탈하고 출국을 위해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데려갔었는데 거기서 선수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수 코치 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 같은데, 근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뭐 망명까지 요청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벨라루스 국내 정치 상황도 작용한 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1994년에 대통령이 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 27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물론 중간중간 대통령 선거를 하긴 했지만 선거 전부터 유력 후보들을 체포 구금하거나 출마 금지 명령을 내리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으로 집권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예. 이에 반발하는 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개월간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벨라루스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서 폭력 강경 진압을 했고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인근 국가로 망명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예.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국적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켜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아들인 빅토르가 벨라루스 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루카센코 대통령과 빅토르 회장의 도쿄올림픽 경기 참관도 금지시켰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 망명한 치마노우스카야는 그 지난해 반정부 시위 당시에 2,000명의 스포츠인들과 함께 재선거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탄원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권 탄압도 심각한 나라고. 자, 그리고 뭐 유럽에서 또 뭐 사형이 집행된 유일한 국가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어쨌든 뭐 옆 나라 폴란드로 어쨌든 내일 떠나겠네 보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인권 얘기 나왔으니까 미얀마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거의 쿠데타 이후에 사망한 시민 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부터 반대 시위가 벌어졌죠. 그리고 이를 군부 정권이 폭력 유혈 진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94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 통계가요. 제가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가장 최소화된 확인된 사망자거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까지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1,000명을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예. 네, 지난 1일 인권단체인
일본 정치범 지원 연합회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은요 5,444명에 이르고 이들 중에서 65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4명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통해서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 저항 세력 체포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이 미얀마 군부의 무기 금수 조치와 그리고 자금줄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그 미얀마도 좀 확산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 고통이 더 훨씬 심각해지겠습니다. 네, 이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사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던 의료진들도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참여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상태였는데요. 예. 일단 뭐 일반 시민들의 치료나 입원조차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군부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방역 정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영국에서는 어떤 전망까지 내놨냐면 2주 안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라든지 의약품마저도 군부가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시민들은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총탄에 맞아서 죽거나 예. 또는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돼서 죽는 상황인데요. 예. 현지에서는 지금 자가격리 중인 이웃이 집 문 앞에 흰색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음식을 배달해주고 예. 노란 깃발을 걸면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에서 국민으로라고 불리는 이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웬만한 집엔 지금 노란 깃발이나 흰 깃발이 꽂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끌었던 사람 총사령관이죠? 네. 이 사람이 총리를 취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부는 사실 쿠데타 직후 1년간의 비상 통치 기간을 거친 후에 선거를 통해서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러면서 비상 통치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셀프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6개월 만에 이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가 자신들을 과도 정부로 칭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군부 정권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군부 통치 기간을 늘리더니 스스로를 정부로 공식화한 것은 이건 아무래도 민정이양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장기 집권에 들어간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국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